지난 11월 3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건강했던 여교사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수업을 마친 여교사는 교무실로 찾아온 한 학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었는데, 아니 왜 우리 애를 왕따시키고 그러는 겁니까?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를 왕따시켰다며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학부모와 그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선생님. 그날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째. 9시간에 달하는 대수술 끝에 위험한 순간을 넘기긴 했지만 뇌출혈로 인한 장애는 여전히 심각해 보였다. 평소 자기관리가 철저해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이 터지며 뇌세포들이 손상된 것이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인 귀남이가 던진 돌에 5학년 아이가 맞은 것이다. 5학년 후배들이 자신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복수를 한 것이라는 귀남이. 야, 얘 맞았어. 튀자. 아이고, 어때? 괜찮아. 너 왜 돌 던지냐? 뭐, 꼽냐? 결국 귀남이를 중심으로 한 6학년과 5학년 사이에선 큰 다툼이 일어났고, 이 사실은 곧 교무실로 전해졌다. 정 선생님, 저랑 좀 가보셔야겠어요. 네? 귀남이가 또 5학년 애들을 건드린 모양이에요. 애들이 모여있는 데다가 돌을 던져서 한 명이 다쳤나 봐요. 심지어 1년 전엔 한 학생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까지 있었다.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확 그냥 맞지? 이 선배 앞에서 대처라. 애들 10명만 모아. 알았어. 5학년 애들 손 좀 봐줘야겠어. 지금 우리 반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더 이상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심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선생님이 분명히 너희들 같이 있는 모습 보이면 혼난다 그랬지. 당분간 떨어져 있으라고 했지. 지금 여기 5학년 6학년들 잘 들어. 귀남이하고 태철이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모습 보이면 선생님한테 와서 바로 얘기해. 알았어? 선생님들은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귀남이와 친구들이 당분간은 함께 어울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학교에서나 흔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의 생활지도 문제. 하지만 사건은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갔습니다. 자, 우리 기남이 좋아하는 치킨 먹자. 귀남이에 대한 생활지도가 시작된 지 며칠째. 어? 우리 아들 요즘 왜 그래? 부쩍 풀이 죽어서는. 아빠, 선생님이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이게 뭐야? 아니,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해? 선생들이 학생을 왕따시킨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그 길로 곧장 교무실을 찾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질문들에 대답들을 좀 해보시라고요. 아니 왜 우리 애를 왕따시키고 그러는 겁니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며 선생님들을 추궁할 만큼 화가 났었다는 귀남이 아빠. 제대로 설명할 틈조차 주지 않는 귀남이 아빠. 정인자 선생님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귀남이도 자기가 돌을 던졌다고 인정하고. 우리 기남이만 나쁜 놈이야. 다 거짓말만 하고 선생님들이 기남이만 몰아세우고.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기남이가 뭘 잘못했다고 왕따를 시켜요. 결국 선생님은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귀남이 아빠의 추궁에 탑을 하느라 다른 선생님들은 정인자 선생님의 상태를 미처 눈치채지도 못했는데, 119가 도착했지만 이미 선생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 병원 도착 당시 정 선생님은 이미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였고 곧바로 9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다. 계속 다그치는데 이게 진실이냐고 다그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대답하시고 세 번째 또 물으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머리를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보통은 이렇게 하고 글씨를 쓰시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있길래 숫자가 보여서 뭔가 하고 보는데 119 응급실이라서 저도 모르게 화음을 질렀죠.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메모에는 당시의 절박함과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지금으로선 선생님이 언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아직도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반 아이들은 매일같이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고 있다.
중간고사 시험 칠 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지금은 임시 선생님이 오셨는데 모두 선생님이 천사 같으셨다고 모두 선생님을 그리워해요. 선생님은 우리 의견이나 고민을 잘 들어주셨고 무엇보다 저희를 가르치실 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지요. 이제는 답장조차 쓸 수 없는 아이들의 편지. 선생님, 가족과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지나친 항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학부모의 권리와 교사의 교권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의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에 대해 모욕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협박과 폭행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교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교사들은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귀남이 아빠의 지나친 항의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학부모의 언행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듭니다.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했거나 상해를 입힌 때, 혹은 누가 봐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욕설이나 폭언을 했을 때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귀남이 아빠에겐 전혀 책임이 없는 걸까요? 정인자 선생님의 경우 뇌출혈이 학부모의 거친 항의에서 비롯된 발병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 기남이가 뭘 잘못했다고 왕따를 시켜요? 하지만 형사상 처벌을 인정받기 위해선 그 둘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뇌출혈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앞으로 법원에서 그 상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최근 학부모의 권리와 교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엔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는가 하면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학생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자신의 자녀가 반장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모. 선생님이 머리 잡히신 채 들어오신 거예요. 맞으면서 놀라가지고 다리 힘 풀리거나 말도 못했어요. 사건 이후 한 달여 다시 교단에서 아이들을 만날 날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재활 치료에 매달리고 있다는 선생님. 다시 가고 싶다. 다시 이제 교직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저는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교단이 그립다. 선생님만 보라며 편지 속에 꼭꼭 감춰둔 또 한 장의 편지. 아이들의 바람처럼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시 교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